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간혁명 제8권 청류 265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편의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이 무렵 어느 지방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 지방의 간부와 관련된 금전 문제였다. 이 문제는 한 여자부 간부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명확히 그 실체가 밝혀졌다. 그 여자부 간부는 기시자카 유키코라는 총명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여자부를 격려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할 때 여자부의 어머니와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어 부인부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이에 봄에 있었던 일이다. 기시자카는 은행에서 창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은행원이었다. 어느 날 근무처인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안면이 있는 부인부가 찾아왔다. 여자 혼자이므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인이었다. 그 부인은 기시자카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돈에 관련된 일로 상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일이 끝나면 나중에라도 좋으니 저희 집에 와 주시지 않겠어요? 기시자카는 정기예금이나 그와 관련된 상담일 것으로 생각하여 그날 밤 가벼운 마음으로 그 부인부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실은 누마야마 고지 씨에게 10만 엔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아 정말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누마야마 고지는 이 지역의 중심적인 간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기시자카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학회에서는 도다 제2대회장 시절부터 금전 대차는 일절 엄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마야마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기시자카는 말했다. 그래서 독촉원 해보셨나요? 아니요. 본래 학회에서는 회원들 간의 금전 대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간부가 회원에게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상대가 간부라서 말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분명하게 독촉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적당한 사람을 만나 상의해 보겠어요. 기시자카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부인부 두 사람에게서도 누마야마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똑같은 내용의 상담을 연이어 받게 되었다. 부인부들은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인 듯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다. 기시자카는 고심했다. 즉시 장년부나 부인부 같은 최간부에게 상담하려고 생각했지만 고자질을 하는 것 같아 싫었다. 범인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기시자카 유키오와 누마야마 고지는 함께 활동해온 사이였다. 그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우선 자신이 직접 누마야마를 만나 사실을 확인한 다음 충고할 것은 충고하자고 결심했다. 9월 하순 기시자카는 누마야마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현관의 모습을 드러낸 누마야마에게 기시자카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누마야마 씨, 학회에서는 틀림없이 금전 대차를 엄하게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누마야마는 아무런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시자카는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누마야마는 그 자리에 선 채 투명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무튼 돈을 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학회 간부가 이런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누마야마는 그 말에 감정이 상했는지 갑자기 안색을 바꾸며 소리쳤다. 내가 뭔데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야? 당장이라도 때리려고 덤벼들 기세였다. 그때 부인부 간부인 아내 미에코가 뛰어나왔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리라. 기시자카 씨,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모두 제가 시켰어요. 나쁜 것은 바로 저예요. 그러니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미에코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남편인 고지도 냉정을 되찾았는지 더듬거리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그 자금을 변통하려고 동분서주했지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또 이전에 손을 댔던 사업이 실패한 것도 있고 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했다. 기시자카는 누마야마 부부에게 단호히 말했다. 사정이 어떻든 학회원에게 돈을 빌리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닐까요? 미에코가 대답했다. 그래요,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 즉시 빌린 돈을 갚을게요. 기시자카는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무렵 누마야마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부인을 만났다. 그러나 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기시사카 유키코는 누마야마의 빚 문제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 뿌리가 깊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그녀는 방면의 장년부 중심 간부를 만나 누마야마의 일을 보고했다. 그 간부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런데 몇 사람이나 돈을 빌려주었나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몇 건은 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명 간부는 곧 학회 본부에 사항을 보고하고 지도를 요청했다. 즉시 이 지역을 담당하는 부이사장 일행이 현지로 달려가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누마야마 고지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하회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언제나 교묘하게 신심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 상투적인 수법이었다. 피해자 중에 한 사람으로 180엔 정도의 돈을 빌려준 지구부장 오카지마 쇼타로 역시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오카지마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순조롭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누마야마는 자주 오카지마의 집을 찾아와서는 사업의 상황 등을 물었다. 오카지마는 자기 일에 대해서까지 마음을 써주는 참으로 세심한 간부라고 고마워했다. 어느 날 누마야마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오카지마에게 말했다. 실은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누마야마는 어느 지역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곳의 세교 신문 대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지역은 교통편도 나빠 금품을 송부하는 경우 도착하는 데까지 3, 4일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무렵은 지금과 같은 신문 판매점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던 단계로 각 조직에서 신문 대금을 수금하는 지역도 있었다. 신문 대금 송부를 지연시킬 수도 없고 해서 그러는데 잠시 동안만 그 돈을 융통해 줄 수 없을까요? 돈이 도착하면 바로 돌려드릴 테니 오카지마는 참 난처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날은 마침 15명의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지불하는 날이어서 수중에 50만 엔 정도 있었다. 오카지마는 그 돈을 그 자리에서 누마야마에게 빌려주었다. 학회 간부라는 것을 믿고 사용증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누마야마의 이야기는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다. 오카지마는 곧 송금해 오겠지.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누마야마 고시는 돈을 갚으려는 기색은 고사하고 아무런 소식조차 없었다. 이윽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누마야마가 갑자기 오카지마 쇼타로의 집에 찾아왔다. 드디어 돈을 갚으러 왔구나 라고 오카지마는 생각했다. 그러나 누마야마의 입에서는 의외의 말이 튀어나왔다. 난처한 일이 또 생겼지 뭡니까? 실은 등산 경비도 아직 송금되지 않습니다. 오카지마는 기선을 제압하듯이 말했다. 누마야마 씨, 지난번에 빌려주었던 신문대금도 아직 되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신문대금도 아직인데 등산 경비마저도 보내오지 않는군요. 저도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100만 엔 정도인데 그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모두 등산할 수 없게 됩니다. 난처해하는 누마야마의 얼굴을 보자 마음씨 좋은 오카지마는 100만 엔은 거금이지만 동지들이 등산할 수 없게 되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자. 이것도 동지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했다. 오카지마는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누마야마에게 건네주었다. 한참이 지나 누마야마는 오카지마의 집에 얼굴을 내비쳤는데 또 뻔뻔스럽게 돈을 빌리러 왔다. 도쿄에서 간부가 오게 되었어요. 식사를 대접해드려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러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오카지마 씨. 이번에도 역시 난감하게 이를 데 없는 얼굴로 애원했다. 그런 일까지 해야만 하는구나. 그러니 돈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학회에서는 지도를 통해 간부를 접대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오카지마는 누마야마에게 돈을 빌려주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빌려준 돈은 180만 엔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아직 신문대금도 등산 경비도 송금되지 않았나요? 라고 오카지마가 물으면 누마야마는 귀찮다는 듯이 아직입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오카지마도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누마야마는 이러한 오카지마의 태도에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자기가 총본산의 법주에게 받았다는 향로를 가지고 왔다. 이 향로는 굉장히 귀중한 물건입니다. 당신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오카지마는 필요 없다고 말하며 밀치며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돈 같은 것은 없어요. 아직 보내오지 않은 것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누마야마의 태도는 돌변했다. 오카지마는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 너무 분하고 치가 떨렸다. 누마야마 고지는 거의 똑같은 수법으로 많은 하회원을 속이고 있었다. 어느 반장도 등산 경비가 도착하지 않았다. 공양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65만 엔을 누마야마에게 빌려주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아내 미에코의 부정행위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부사무소를 출입하면서 부인부 중심 간부라는 점을 이용해 적당한 이유를 붙여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택시비 등을 공금으로 지불하도록 했던 일이 밝혀진 것이다. 미에코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허영심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비싼 옷을 입고 가까운 곳으로 쇼핑을 가는데도 집까지 택시를 부르는 식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고지의 빈 문제만 해도 미에코 자신이 기시자카 유키고에게 말했던 것처럼 허영을 채우기 위해 남편인 고지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킨 짓이었다. 누마야마 부부는 약 10여 년 전에 학회에 입신했다. 누마야마 고지도 아내 미에코도 처음에는 열심히 학회 활동을 면려했다. 이윽고 부부가 함께 지구부장과 지부담이 되었으나 부부싸움은 끊이질 않았다. 술과 남자를 밝히던 미에코는 이성 문제로 소문이 사나웠다. 그러나 말주변이 없는 고지는 머리 회전이 빠르고 말솜씨 좀 미에코가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하면 이길 승차는 거의 없었다. 학회원들은 지구부장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회원들은 그럴 때마다 몹시 난처해하며 이렇게 수군거리곤 했다. 부부싸움은 개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런 경우는 지구담이 나빠요. 지구부장이 너무 딱하네요. 언젠가 미에코는 도다 조세이에게 지도를 받게 되었다. 그것을 듣고 도다는 엄하게 꾸짖었다. 당신은 천하의 둘도 없는 악처로군요. 남편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오. 미에코의 본질을 간파한 도다의 지도였다. 그 지도가 있는 미에코는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성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이윽고 누마야마 고지와 미에코는 지부장과 지부 부인부장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에코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성 문제였다. 곧 모습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결국 지부 부인부장에서 햄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수년 후 누마야마 미에코는 지부 부인부장으로 복귀했다. 이 인사에는 상당한 이견이 있었지만 미에코도 반성하고 있었으며 부부 사이도 좋아졌으므로 활약할 무대를 만들어주자는 의견을 수용한 인사였다. 또 다른 적임자가 없었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다. 사람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신유의 신앙 조직인 창가학회의 특성이 그녀를 복귀하도록 허용하고 말았다. 만약 불신으로 사람을 접하는 세간의 조직이었다면 일단 무방비라고 할 만큼 관용적이었으며 거기에 악이 틈탄 것이다. 만약 불신으로 사람을 접하는 세간의 조직이었다면 그녀를 등용하는 일은 분명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회는 일면 무방비라고 할 만큼 관용적이었으며 거기에 악이 틈탄 것이다. 미에코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또 빈틈없이 사람을 돌보아주는 면도 있었다. 미에코의 그러한 재주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을 늘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 차츰 우두머리와 부하라는 일그러진 조직을 만들어갔다. 인사도 감정을 앞세워 자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을 자리에 앉혔다. 그녀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라고 추궁하면 아무도 반론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직 내에 만들어지고 있었다. 또 미에코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대를 용서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 앞에서 심하게 꾸짖었다. 반대로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거나 하는 음험한 방식으로 집요하게 괴롭혔다. 그녀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갑자기 초밥이 먹고 싶은데 라고 한마디 하면 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녀 초밥을 사다주는 측근의 부인부 간부가 있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조직 활동의 결과만큼은 내고 있었으므로
도쿄의 순회 간부들도 그 실태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야마모토 신이치가 그녀를 보는 눈은 엄했다. 간부의 간담을 할 때도 그녀에게는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간부다. 자신을 위해 회원을 이용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엄하게 지도해 왔었다. 어느 날 이사장인 히라야마 고이치와 이 지역의 담당 간부가 신씨를 찾아와 누마야마 미에코를 다시 간부로 등용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이씨는 두 사람에게 물었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담당 간부가 대답했다. 네, 예, 누마야마 미에코 씨는 기세도 있으며 커다란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신씨는 말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마음의 본바탕입니다. 신심의 일념이 문제입니다. 다시 담당 간부가 의견을 말했다. 해임 후 다시 지부부인부장으로 된 뒤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를 대신할 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 지역에서 초창기부터 열심히 해오고 있었으므로 모두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히라야마 씨는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신이치는 두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모두가 검토를 거듭하여 그렇게 하자고 했다면 어쩔 수 없이요. 하지만 인사에서 실패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잘 보살피고 또 지도해줘야 할 겁니다. 순회 간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사 문제를 비롯해 많은 일들을 위임해야만 한다. 그러나 신이치가 보았을 때 실패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느껴지는 일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들을 자신이 추진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키우는 일은 언제까지나 불가능해진다. 신이치는 그것을 언제나 고민하고 있었다. 평소 누마야마 미에코와 접할 기회가 많은 지부사무소 직원인 가쿠타니 후지코는 공사 구별조차 애매한 미에코의 문란한 금전감각에 회의를 품고 있었다.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미에코는 어느 날 가쿠타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이전에 지부부인부장에서 해임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좀처럼 신뢰받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해임된 이상 나는 일개 회원의 신분으로 신심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했죠. 그러나 자신이 뿌린 씨앗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괴로웠어요. 해임이 되자 그때까지 매일 부인부장님 하여 따랐던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모두의 눈도 더없이 냉담했습니다. 지도를 받고 싶어 지부부장에 나갔다가 여기는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에요 라며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돌아와 불단 앞에 앉아 울면서 제목을 불렀죠. 그렇게 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어요. 달리 방도가 없었어요. 야마모토 선생님도 나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지 않았어요. 지구부인부장에 복귀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시오. 하지만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2년 전이었어요. 나는 선생님이 지도하러 오신다는 말까지 몇 시간이나 걸어 찾아가 기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야마모토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은 처음으로 열심히 잘 싸웠군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나는 선생님이 알아주셨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지 않고 선생님의 뒤를 따르자 제자 길을 걸어가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가쿠타니를 보고 말했다. 가쿠타니 씨, 조직의 간부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많아요. 모두를 위해 이것저것 돈도 필요합니다. 상당 부분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때도 많답니다. 또 나를 쫓아내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야마모토 선생님과 함께 광선유프를 위해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나의 결심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야마모토 회장을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는지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순수함을 연출하여
카쿠타니가 자기에게 품고 있는 불신감을 씻어버리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또 그 말에 도취되어 무의식 중에 자기 마음속에서 나쁜 일을 정당화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거기에 마성의 심리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카쿠타니는 미에코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야마토 선생님과 함께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어째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게다가 이 사람의 입을 거치면 선악이 정반대가 되어 자신은 비극의 여주인공이 되어 있다. 현지로 파견된 부의사장 일행은 누마야마 고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회원들을 한 사람씩 만나 빌려준 돈의 금액이나 그 수법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마야마를 불러 그 사실을 확인해 갔다. 누마야마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차례로 드러난 빚의 총액은 2천만 엔을 넘은 금액이었다. 누마야마의 빚 문제를 조사하면서 사건의 중대성을 느낀 학회 본부에서도 총력을 기울여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사장인 히라야마 고이치를 비롯하여 부이사장인 주조 기요시, 이즈미다 히로시, 세키 히사오, 기요 하라가스, 아키지케 에이스케, 하루키 세이시로 등이 현지로 파견되었다. 누마야마에게 돈을 빌려준 회원들은 학회가 회원들 간의 금전대차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간부인 누마야마에게서 등산 경비나 신문 대금 그리고 재무 등의 납입금을 기한 내에 맞추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광포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학회에 지도를 시켰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실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면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애당초 도다 조세이가 회원들 간의 금전대차를 엄하게 금지했던 이유는 바로 그로 인한 조직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또 금전관계로 인한 갈등이 조직에까지 파급되어 원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회원들 중에서 곧잘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도다는 생각했다. 내가 금전대차를 금하는 이유는 그 일로 인해 결국은 신심이 이상해져 학회라는 정의로운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돈을 빌린 간부는 상대방에게 정확한 신심 지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제멋대로 하려는 행동을 묵인하게 된다. 인사 문제에서도 공평성을 잃고 만다. 한편 간부나 회원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학회나 신심을 불신하게 되어 원질을 하고 마침내는 퇴전하게 된다. 실제로 모두 그러했다. 나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금전대차를 금했던 것이다. 만약 그래도 꼭 빌려주고 싶다면 빌려주면 된다. 하지만 학회는 책임지지 않겠다. 또 갚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빌려주고 싶다면 아예 줄 생각으로 빌려주시오. 금전대차를 언급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신심세계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도다의 결단이었다. 누마야마 고지에게 돈을 빌려준 회원들은 되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등 각자 사후 처리에 착수했지만 간부의 부정행위인 만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현지에서 돌아온 이사장인 하라야마 고치를 비롯한 부이사장들은 협의 끝에 누마야마 고지인 아내인 미에코의 역직을 해임하기로 하고 회장인 야마모토 회장에게 결재를 요청했다. 야마모토 신이시는 누마야마 고지와 미에코 부부를 해임시키고 싶다는 모두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도다 선생님은 학회 조직은 도다의 목숨보다도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조직을 이용하여 회원을 속이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죄는 큽니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두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신치에 비해서는 의외의 말이 나왔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해도 나는 그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수뇌 간부 가운데 한 사람이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선생님, 그들 부부는 학회에 폐를 끼쳤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도 난간에 부딪힌 상태이니 앞으로도 빚독촉에 시달려야 하겠지요.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것을 생각하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줘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군요. 시인치의 말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야마토 회장은 도대체 얼마만큼 관대한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학회에 폐를 끼친 사람을 끝까지 염려하고 돌봐주려는 시인치의 마음에 감동했다. 결국 교활한 누마야마 부부는 해임이 되고 그들이 담당하던 조직은 다른 방면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던 오히라 기요시와 그의 아내 히사코가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는 부의사장 한 명이 남아 그 후로도 누마야마의 문제를 처리하게 되었다. 현재는 부의사장 한 명이 남아 그 후로도 누마야마의 문제를 처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에 남은 부의사장이 지부 기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회원의 집에 있을 때였다. 누마야마 고지가 흥분하여 뛰어들어왔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학회를 위해 봉사해 왔는데 해임을 시키다니. 지금까지의 태도와 180도 달라져 몹시 화난 얼굴이었다. 해임 문제는 당신도 수긍하지 않았는가. 부의사장은 타이르려고 했지만 이미 누마야마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이 자식. 누마야마는 부의사장의 멱살을 잡고 구타했다. 이런 일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시끄러워. 누마야마는 내뱉듯이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부의사장은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구타당한 일로 놀라거나 분해서가 아니었다. 야마토 회장의 마음도 모른 채 반성조차 하지 않는 누마야마라는 인간을 생각하니 안타까웠기 때문이었다. 그 일로 인해 누마야마 부부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재차 심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학회에서 제명시키기로 결정했다. 야마토 신이시는 이러한 누마야마 부부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는 학회 조직의 개척자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였으며 주위 간부들도 그것을 높이 평가해 경의를 표해왔다. 또 그들 나름대로 진지하게 활동에 임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므로 간부에 등용되었던 것이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명문명리나 사리사욕을 탐하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광포를 위해 살아가고자 열심히 신심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그러한 생명은 명복,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나 방심하게 되어 타성에 빠질 때 나쁜 버릇이 튀어나와 마음은 사심으로 물들어간다. 그러므로 대성이는 월월 1일 강성해지시라. 조금이라도 해이한 마음이 있다면 마가 틈탈 것이니라. 어서 1190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신앙이란 기심의 마와 부처의 싸움이기도 하다. 간부로서 광선유포의 원동력이 되어 일생성불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아니면 퇴전하여 반역에 갈 것인가는 아주 작은 일념의 차이며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의 생명에 내재하는 마성의 신 누마야마 고지와 미에코 부부는 자신을 위해 학회 조직과 회원을 이용하려고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학회 지도에 어긋난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상대가 누구이든 곧바로 지적하고 훈계해가는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학회 조직을 지키고 상대를 지키는 것이다. 아무튼 모두 총명해져야 한다. 악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지고 악과는 가면히 싸워야 한다. 신이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청류 288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